총평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뭐 이런 겁니다. 뭐 정치적 뭐 성향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 일단 파국을 뭐 막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막았다 그러는 것은 이제 파국이 끝났다라는 건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파국을 막았다기보다는 파국을 잠시 보류한 상태 뭐 이게 이제 조금 더그 제 개인적으로는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국을 막은 것이 아니라 파국을 잠시 보류한 정도다. 물론 이제 소득도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이제 한국 정부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두 가지 소득인데 하나는 일단 시간을 버는 데는 성공했다라는 거죠. 시간을 버는데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협상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적 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심하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제가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뭐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협상이라는 걸 좀 한 것 같다. 예, 협상이라는 걸 좀 한 것 같다. 예, 뭐 아니면 도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마크 내막을 조금 이제 언론을 통해 나온 것들을 제가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좀 협상이라는 걸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양측의 어떤 어나운스먼트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치적 협상, 예, 정치의 기본은 협상이잖아요. 예, 정치의 기본은 싸움의 투쟁이 아니고, 예,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그런 어떤 진일보, 예, 큰 걸음은 못 돼도 작은 걸음 정도는 가서 계속 진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인들의 임무인데 국가 단위도 마찬가지죠. 외교가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좀 한 것 같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저는 현 정부 측면에서는 중요한 소득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한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게 이제 전체적인 총평이고요. 일단 배경을 조금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듯이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주요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완전 종료를 어제 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방위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을 찾아가서 삼성 얘기를 꺼냈단 말이죠. 삼성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건 IT 관세도 또 겨냥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애플 쪽에 관세를 조금 풀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양자이니까 삼성도 어찌 보면은 위협적인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IT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관세라든지 여기에 지소미아 카드까지 더 더해져서 한국 정부 입장이 훨씬 더 난처해지고 결국 지소미아 카드를 만약에 그렇게 종료를 한 다음에 그게 다시 카드로 들어온다면 그 이제 한미의 신뢰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보력에 있어서는 미국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군사적인 어떤 요인인데 이거를 한국이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다른 데서 우리가 내줘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가 내줄 수 있는 게 방위비를 더 하거나 미국산 무기를 더 사거나 아니면 자동차나 IT 쪽에 관세를 더 맞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실질적인 피해가 오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소미아 카드까지 가되면 더 이제 가중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랄까요, 이제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을 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게임 이론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한 거죠. 한국과 일본이 지금 치킨 게임을 한 거죠. 그런 치킨 게임에서는 양쪽이 서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양쪽이 서로 물러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조금 서로 물러서는 측면을 갖는데, 그래서 물러서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했죠.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명분을 정치를 통해서 아까 제가 두 가지의 굉장히 유익한 소득 중에 협상이라는 걸 했다고 그랬죠. 협상을 통해서 협상은 명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명분과 실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다음에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일단 최소한의 합의점을 보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죠. 네, 그렇게 일단은 해줘야 됩니다. 단 제가 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시간을 잠시 보류한 거고 파국을 잠시 미룬 거지 완전하게 파국의 국면을 해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에서 서로 물러서는 명분과 민심 수습용 문구를 가까스로 만들었는데 성공한 그런 어떤 케이스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핵심 사안이 이제 이것의 결국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강제징용 문제죠. 거기에 대한 해법은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한 발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국을 막은 게 아니라 파국을 미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명분, 뭐 민심 수습용 문구, 그 다음에 최소한의 실리,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측면에서 얻었는지를 그 전후 좌우에 나오는 이제 그 양측의 의견들을 가지고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그 청와대가 발표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유예죠. 잠시 멈춘 거죠. 네, 그 유예한 것을 발표한 이후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무역관리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적절한 수출관리 운용 등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적절한 수출관리 운용이에요. 그러면 적절한 수출관리 운용을 하면 우리가 재검토를 하겠다. 이게 전제 조건이 그렇게 달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용 멘트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재검토를 해주는 측면으로 갔는데 그거는 한국이 적절한 수출 관리 운영을 하겠다라고 암시했던 것처럼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 WTO죠.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그 다음 중에 이를 감안할 때 그러니까 그 조건에 의해서 거기서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때 한국 측이 수출 관리 문제점을 개선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의 입장에서 이건 이제 대일본, 그러니까 일본의 여론을 의식한 아마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WTO에 대한 제소를 중단하고 자기네들이 일본이 제기했던 그런 이제 그 전략적 물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출에 문제를 제기를 했죠.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속적으로 대일본, 그러니까 일본의 여론을 향해서 했던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측이 적절한 관리 운영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해서 수출 규제 문제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준 게 뭐냐면 수출 규제 3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측이 무슨 카드를 내면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논의라는 것을 한국에 준 거예요. 네, 논의라는 걸. 네. 그리고 한국은 그에 따라서 유예를 준 거죠. 그래서 논의와 유예 두 카드를 서로 맞바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측의 입장을 보면 일본은 여전히 최소한 일본 여론을 향해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해서 한국이 물러선 거지 우리가 물러선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측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이 그 수출 3품목에 관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양국의 민심을 의식해서는 한국이 지소미아 딜레이 유예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은 논의 디스커스 그래서 딜레이와 디스커스 이 두 개를 서로 맞바꾸면서 빠져나가는 모양새를 만든 겁니다. 일말의 시간의 여지를 만드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민심용을 뭐라고 이제 했냐면 조건부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일본은 아까 그런 발언이 한국이 먼저 양보했다라고 해서 민심 수순용으로 그 문구를 썼고 한국은 민심을 향해서는 이거는 조건부다. 만약에 그쪽에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곧바로 지소미아 종료를 확정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본도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출 관리 방침에는 변화 없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일본 여론을 위해서 이제 민심 수습용이죠. 그리고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을
서로가 했다. 일본은 한국이 전략적 판단을 했다. 한국은 일본이 전략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국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또 이런 것도 못을 박았어요. 한국이 조건부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듯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 일본도 수출 규제 논의에 대해서 3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하지만 수출 규제 전체에 대해서 백색 국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체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안 된다. 이걸 다시 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서로 합의를 본 건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번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아주 미니멈 차원에서 최소한 차원에서 지금 정치적인 합의를 한 거다라고밖에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엄밀히 보면 좀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건데 일본이 지금 그 논의의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 논의의 초점을 이렇게 했어요. 논의의 대상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의의 대상을 반도체 원료 등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3품목이죠. 3품목이죠. 뭐 예를 들면 포토레지스트라든지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이 3품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논의의 초점을 일본은 어디다 좁혔냐면 3품목으로 좁혀놨어요. 3품목으로 좁혀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3품목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미 지금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이 원래 원칙이 개별적 심사를 통해서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3품목은 이미 한 번씩 지금 수출 허가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논의에다 옮겨놓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논의를 한다. 서로 관계 뭐 국장이든 부장이든 뭐 와서 논의를 한다라는 모양새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논의가 없더라도 지금 3품목은 느리지만 지금 허가를 내준 상태고 앞으로도 그렇게 내줄 상태거든요. 네. 물론 이제 논의를 하게 되면 이 3품목 정도는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개별적 심사에서 빼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평가할 수밖에 없냐면 역시 정치적인 지금 타협점을 찾은 거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명분을 만들고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밖에 현재로서는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것 자체도 중요한 소득이다. 네, 외교라는 것의 아주 기본적인 원 스텝이 그거니까 이제 일단 그걸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뭐 논의를 해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3품목에 대해서 뭐 개별 심사를 하지 않고 논의를 통해서 3품목 정도는 이제 개별 심사에서 빼줄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빼주나 혹은 개별 심사하거나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이 이미 그 부분은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어떤 일본이 뭐 크게 양보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한국이 크게 협상에서 이득을 얻었다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영역들 뭐 예를 들면 백색 국가라든지 수출 규제 완전 철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강제징용 문제와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가 풀려야만이 그게 해결돼야만이 지금 한일 무역 전쟁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요 정도 수준에서의 이 스탠스가 그냥 계속 어영부영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논의를 하기는 하지만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3품목에 대해서 계속 개별 수출 허가를 내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내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논의를 하면 좀 더 빨리 내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예 상태도 어중간하게 계속 가고 논의 상태도 어중간하게 계속 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이 끌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일단 현재 예상되는 것은 즉 강제징용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어영부영한 상태로 계속 미중 무역 협상이 어영부영한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약간 이제 타협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정치적 문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죠. 실제적 해결 문제보다는. 물론 대법원 판결에서 나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11월 5일 날 2019년 11월 5일 날 도쿄 와세다대 가서 특강을 하면서 새로운 안을 던졌어요.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안이죠. 일명.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약간의 타협의 여지를 지금 정치적으로 불씨가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 안이 뭐냐면 그 일본 기업의 배상 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양국 기업 그게 이제 1 플러스 1이죠. 이게 이제 최초의 안이고 그 다음 안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알파 안으로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일 양국 기업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넣자. 그래서 그게 이제 알파 안인데 그럼 이걸로 해결을 보자라는 건데요. 중요 포인트는 이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플러스 알파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성금에 있는 거예요. 한일 양국 기업 1대1 플러스 성금인데 국민 성금인데 이 성금이라는 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제 영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어떤 그 제스처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타협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은 또 우리 국회의장이 제시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성금이라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일본 정부가 출연한 돈으로 설립된 재단이 있죠. 일본 정부가 이 성금 안에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돈으로 설립된 재단, 즉 화해와 치유 재단이 있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자해서 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잔액이 한 60억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 알파의 성금인데 그 성금에 국민들이 성금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 화해와 치유 재단에서 있던 일본 정부가 출연했던 이게 중요해요. 일본 정부가 출연했던 그 돈을 이 성금에다 같이 넣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명분이 생기냐면 이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죠. 일본 정부가 출연한 돈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 정부가 위자료 형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져요. 네,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즉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 형식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형식의 어떤 그 틀이 만들어지면 이걸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명분을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민사재판이죠. 민사재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지금 일본 그 기업들, 강제징용과 연관된 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해서 그것을 피해자에게 주는 이제 그 행정적인 그런 것들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민사적인 부분이죠.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는 강제 집행을 시키지 않고 중재를 설 수 있죠. 화해할 수 있는 명분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법적으로 민사적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근거를 바로 그 돈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합의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제안이 바로 문희상 의장이 한 제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이 안을 1 플러스 1 플러스 안을 가지고 지금 일단은 거부하지 않고 있어요.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약간의 일본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이것도 우리나라가 내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되죠.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 관건은 뭐냐? 정부가 우리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강제징용 피해 받은 분들이 이 안을 받아들이면 아마 서로 간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해법의 돌파구가 마련될 거고 만약에 피해자들이 그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다시 교착 상태로 가겠죠. 그리고 연말 연초에 중요한 겁니다. 강제 집행을 시행을 해버리면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게 파국의 문제가 다시 일어나고 일본 아베는 계속해서 일본 내 여론을 향해서 한국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일본 기업의 재산을 몰수해 가면 그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무역 조치로 강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결론을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관건은 향후의 시나리오의 분기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한일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올 연말 연초 안에 정부가 1+1 알파 안을 가지고 어떻게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을 설득을 해내느냐, 정치적으로 설득을 해내느냐가, 심정적으로 설득을 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고비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것 외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양측이 물러설 수 있는, 한일 양측이 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다시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또 내년 초쯤에 수명을 부상하게 되고 또다시 파국이 벌어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국을 막았다라는 평가보다는 파국이 보류됐다라고 일단은 평가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 지소미아 문제 그리고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의 문제를 좀 눈여겨서 보고 또 모니터링하고 예측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내막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그렇죠? 왜 우리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장벽이 뭔지, 이런 장벽이 이제 시나리오 분기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나아가면 한일 무역 전쟁인데, 무역 분쟁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시나리오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1+1 플러스 알파안을 정부가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결과가 설득에 성공하면 예를 들면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진행이 보류되겠지만 연말과 연초에, 하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인계철선처럼 바로 그 진행이 되면, 연말과 연초에 그게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올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무역 전쟁이 내년에 펼쳐질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냐면 도쿄 올림픽이 일단은 일어날 때 그 근접까지는 또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키는 우리 현 정부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